자, 매니폴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차트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차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또 마찬가지로 쓰게 될 거고 이때 속칭 얘기하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이 그러니까 로컬리 유클리디안을 닮은 이 친구들을 다 모으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틀라스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모아서 모은 이 컬렉션, 이것을 아틀라스라고 부릅니다. 아틀라스는 뭐 대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나름대로 무슨 수학자들의 의미가 있어서 이런 것들 모으면은 막 기괴한 모습의 지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아틀라스 대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 일단 이러한 매니폴드가 제일 이 각광을 보이게 되는 것은 결국은 휘어진 변을, 즉 나중에 이제 리만 기하학으로 넘어갈 때 휘어진 곳에서의 기하학이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non trivial한 그런 매니폴드의 예로서는 일반적으로 뭐 SN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뭐가 되냐면 n차원 구의 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면은 이 부분만 얘기하면 이것을 S1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의 표면 이런 것들 S2 뭐 이런 것들이 non-trivial한 그런 매니폴드의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도넛 모양 이것을 토러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토러스 1 토러스 그러니까 구멍이 한 개인 토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꽈배기처럼 꽈배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구멍이 두 개인 이러한 투 토러스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SN처럼 TN 토러스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러한 매니폴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런 토러스 토폴로지가 물리학에서 촉근 이론에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도 사실 고체 물리 하려면 토폴로지를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토폴로지의 시대가 돼버렸지만 특히 촉근 이론 할 때 수학에서 매니폴드의 개념, 토폴로지의 개념 이런 게 그 이전에 촉근 이론, 스트링 세어리 나오기 전에는 그냥 계산만 잘하면은 양자역학 그렇게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상대론도 그렇고 계산만 꼼꼼히 안 틀리면 된다는 얘기거든. 계산만 지금 지저분해서. 근데 그 뒤에 가서 끈 이론이 나오고 뭐 최근에 와서 토포로지컬 인슐레이트라든가 뭐 그래핀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뭐 그냥 온통 순수 수학을 모르면 퓨어 매스를 모르면은 논문 한 편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그 S1의 경우만 해줄게요. 그 여러 개의 경우들은 뭐 다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니까 우선 왜 S1은 does not resemble R1 그죠? 글로벌리.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는 닮지 않았어요. 그러나 but S1 resembles R1 locally. S1은 locally 국소적으로는 R1을 닮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S1이 R1하고 만약에 로컬리 닮았다면은 S1이 얘를 닮게끔 만들어주는 속칭 U 알파는 몇 개 필요하냐. 그죠? 그래서 만약에 U1, U2 두 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지. U1과 만약에 두 개가 필요하다면 U1과 U2를 합치면은
S1이 나타나야 되겠죠? 매니폴드가, 그죠? S1이 매니폴드라면. 그 다음에 U1이라고 하는 친구, 여기에 P라고 하는, P1이라고 하는, 소위 로컬 코어디네이트, 그러니까 차트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이 차트는 U1의 원소를 어디로 보내야 돼? R1의 원소로 보내야 되겠죠? U2는 역시 P2라는 차트가 있어서 U2의 원소를 어디로 보내야 돼? R1의 원소로 보내야 되겠죠? 물론 U1과 U2가 디스조인트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In general 얘는 empty set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우리는 차트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럼 이 차트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돼야 돼요? 기본적인 조건은 이것이 호미오모르피즘이라는 거죠. 차트가 로컬. 그래서 뭐 그냥 로컬 차트라고도 쓰는데 그냥 차트라는 말을 써줘야 될 거예요. 수학에서는 로컬 빼고 좀 잘못, 그러니까 두 번 붙이는 얘기가 돼요. 차트가 로컬 개념인데 그래서 이 호미오모르피즘, 이 호미오모르피즘은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원투원 코레스폰던스라고 생각을 해줘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0와 1 사이에 이런 친구는 결국 0와 2 사이에 이러한 친구들하고 호미오모르픽해요. 왜 호미오모르픽 하냐면은 요 0와 1 사이에 실수의 점의 개수가 인피니티 넘버기 때문에 리얼 넘버는 댄스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합론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uncountable infinity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를 여기에 대응을 시키고 이를 2에다 대응을 시키고 여기를 절반을 쪼개서 여기다 대응을 시키고 다시 절반을 쪼개서 여기 대응시키고 절반을 쪼개서 다시 절반을 쪼개 이러한 무한 가지 대응이 존재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부 다 0, 1에 있는 점을 0, 2에 있는 점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점의 개수가 둘은 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집합의 0, 1 사이의 점의 개수의 카디널리티, 즉 농도가 0, 2 사이의 점의 개수, 점들로 구성된 집합의 결국 0, 2라고 하는 이 인터벌 사이에서의 점의 개수, 무한계지만 그것의 농도, 즉 카디널리티가 기수 또는 농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짝수의 개수하고 짝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자연수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죠? 일반적으로 1대1 대응되니까 호미오모르픽하니까.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1대1 대응이 되면 자연수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면 즉 호미오모르픽한 맵이 존재하면은 일반적으로 자연수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를 갖는다.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를 우리가 카이 제로라고 카이 낫이라고 하는 카이 제로라고 하는 이러한 개수로 카운팅을 해서 집합론을 갖고 가는데 자 그것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미오모르피즘 어쨌든 이러한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원투원 그러니까 원투원이라는 얘기는 원투 매니도 안 되고 하나라도 더 두 개로 간다라든가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안 가는 놈이 그러니까 nothing to one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는 하나에 대응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S1에서는 S1에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는 투 차트를 갖다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S1을 이렇게 XY 평면에 그려요. 여기 X,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1인데 이것은 동시에 이 부분이 y1으로 쓰이고 여기가 y2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은 y1, y2예요. 오케이? 그래서 y1과 x1을 같게 두자라는 얘기. 자, 이때 north pole을 p라고 하고 south pole을 q라고 합시다. 자, 이때 소위 얘기하는 두 개의 로컬 두 개의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때 첫 번째 차트 두 개를 다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에 의해 가지고 찾아낸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러한 임의의 점을 P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오케이? P점에서 이 점을 북극에서 이 점을 지나는 점을 그대로 연장을 시켜요. 연장을 시켜서 X1축, 즉 다시 말해서 Y1축과 만나는 지점, 그 점을 예를 들어서 X1이라고 하고 이 점을 요 점, S1에 있는 요 점과 R1에 있는, 요거 R1에 있죠? R1에 있는 이 점을 대응시키면 1대1 대응이 됐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요 점은 요 점에 대응되고 이렇게 하면은 요 점은 요 점에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대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이것이 원 위에 있는 서클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호미오모르픽하지 않다는 얘기. 그러면 P점에서 P에서 원주 위에 있는 한 점에 연장선을 그려서 X1과 만나는 점. 자, 그런데 P점의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P점에서 P점과 P점을 이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형태의 직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얘는 뭐가 돼? Do not touch X1, 엑시스하고 타치하지 않는다는 얘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밑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X1과 만나지 않죠. 평행선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끝없이 가도 X1에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 즉, 다시 말해서 노스폴에 대응되는 그 R1의 원소는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노스폴을 뺀 차집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U1은 이 룰에 따라서 결정되는 U1이라는 집합은 뭐를 생각하냐면 S1이라는 집합에서 노스폴 P를 빼준 이러한 집합을 생각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오픈 서브셋이에요. 왜냐면 P점이 똑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픈이 돼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P점이 빠져서 오픈 서브셋이 됐다. 그러니까 Phi1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러한 룰에 따라서 Phi1을 정의할 건데 Phi1은 결국 U1이라는 곳에서 R1으로 이것은 1 to 1이고 따라서 호미오모르피즘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호미오모르피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Phi1이라는 친구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러한 호미오모르피즘, 즉 Phi1, 이러한 U1에 해당하는 Y1, Y2를 어떤 X1, 그 R1의 원소로 만들어주게 되는 이러한 친구가 존재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여러분 당연히 여기 X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Y1, Y2를 X1에 대응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응 관계,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하겠느냐? S1의 한 차트에 대해서 존재하겠느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죠. S1의 경우에 지금 이런 형태를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Y1, Y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대응점이 X1이 될 거고, 그죠?
우리가 유니트 서클을 생각을 했을 거고요. 따라서 여기가 y1이 될 거고 이 길이가 y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길이는 1-y2가 되죠. 그런데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죠. 그 닮음 삼각형에서 닮음비를 쓰면은 1-y2 대 1은 그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죠? 닮음비. 그래서 y1 대 x1.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가 되나요? 1-y2분의 y1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p1, y1, y2.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호미오모르피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차트 하나를 갖다가 찾아냈다는 얘기가 돼요. 차트 하나 찾아냈고 그 다음에 서브세트, 오픈 서브세트를 하나 U1을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매니폴드를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P점을 포함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니온을 시켜야 매니폴드가 나오죠. 오케이? 오버랩은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친구를 생각을 한다. 이번에는 뭘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가 P점이에요. 여기 Q점. 이번에는 Q점에서 빛을 쏴요. Q점에서 여기가 있는데 이 점을 대응을 시킬 거예요. Y1, Y2를 여기 R1에다가 여기가 X1이죠. R1에다가 1대1 대응을 시킬 건데 이번에는 여기 Q점에서 이 점으로 총을 쏴요. 빛을 쏴. 그럼 바로 여기 걸리는 여기를 X1이라고 두자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다 대응시킬 수가 있죠. 그죠? 다 대응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Q점에서 이 P점을 쏘면은 여기 대응되죠. 그죠? 오케이? 근데 Q점에서 Q점을 쓰면 또 여기 대응되잖아. 이기는 Q점에서 Q점을 쏴도 같은 점이 돼. Q점에서 저기라 1대1 대응이 깨지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나 빼줘야 돼. 그죠? 따라서 이러한 약속을 할 때에 계집합을 오픈셋을 우리는 뭘로 잡아주냐면 S1에서 Q점을 제외한 이런 놈으로 잡아주면 호미오모르피즘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우리가 phi2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U2에서 R1으로 가는 이러한 그리고 얘는 1-1, 즉 호미오모르피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선을 그려서 여기를 그려보면은 요 길이가 y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역시 자, 여기에서 지금 로컬 코디네이트가 하나는 지금 누구로 U1에서 온 놈이고, 그죠? 또 하나는 U2에서 온 놈이기 때문에 얘는 꼭 같은 형태로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뭐 X1 바 이런 식으로 다른 놈이잖아. 그죠? 맵핑 자체가, 그러니까 맵 자체가 다르니까 바로 해주면은 그럼 결국 비례관계를 써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즉 1대 1 플러스 y2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x1 바 대 y1. 이 얘기는 x1 바라고 하는 이 대응값을 1 플러스 y2분의 y1, 즉 이것이 phi2라고 하는 펑션이고 y1, y2.
즉 y1, y2라고 하는 S1의 점을 phi2라고 하는 호미오모르피즘에 의해서 x1 바라고 하는 결국 세컨드 로컬 코오디네이트 그죠? 형태로 만들었다. 아니면 세컨드 차트, 두 번째 차트로 만들어줬다는 얘기. 그래서 이 차트가 두 개 생겼다는 얘기. 그래서 차트가 두 개 생겼다. 차트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야? 우리가 연예계에서 차트라는 걸 많이 쓰잖아. 근데 그 차트에 로컬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글로벌을 집어넣으면은 지금 글로벌리티가 깨지기 때문에 로컬을 하는 거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글로벌하게 가려면은 빌보드 차트처럼 돼야 돼. 빌보드 차트 하는데 뭐 나이 제한을 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50대가 사랑하는 차트, 60대가 사랑하는 차트, 20, 30대가 사랑하는 차트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두 차트에 오버랩이 생기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유처럼. 내 생각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5, 60대도 좋아하고 20, 30대도 좋아하고 40대도 10대들도 좋아하고 그런 오버랩 되는 그런 이 차트에 오버랩 원소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 내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60, 70대가 좋아하는 차트,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좋아하는 차트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나우나라든가 이런 경우가 10대 차트에 뭐 가수 5명을 뽑을 때 있겠느냐? 내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쉽다. 그래서 이 차트는 결국 다른 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오픈셋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로컬 코디네이터라는 거죠. 누구랑? 여기를 보내는. 따라서 우리는 이 S1이라는 친구는 결국 뭐가 돼버리게 되냐면은 U1이라는 서브셋과 U2라는 서브셋의 유니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U1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S1에서 누구지? 노스폴을 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S1에서 사우스폴을 뺀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U1은 이렇게 되겠네요. 노스폴을 뺀. 그죠? 이 노스폴을 갖다가, 이게 원이 돼서 딱 닫혀져 있을 때는 얘가 결국 선의 성질을 못 띠게 돼. 다시 말해서 R1은 오픈이야. R1은 오픈이라는 공간이야. 그죠? 오픈되어 있다는. 그에 비하면 S1은 뭐가 되냐면은 컴팩트해요. 즉 R1은 무한히 뻗어나가고 얘는 어떤 리전에 바운디드 돼 있고 뭐 주기성을 갖고 있고. 근데 여기를 하나 톡 제거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얘가 실처럼 돼버린다는, 오픈 패스처럼 돼버린다는. 그래서 결국 포인트를 하나 포인트를 빼줘가지고 요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이 있다. 라인이 지금 오픈이 있는데 얘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아이덴티파이 시켜.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아이덴티파이 시키면 이렇게 잡혀. 그럼 뭐가 되냐면 컴팩티파이 시킨다라고 얘기하죠. 넌 컴팩트에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컴팩트의 정의는 지금 필요치 않아서 여기서 안 했는데 다 집합론이나 리얼 어널리시스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자, 이런 형태랑 유니온이 뭐가 되냐면 이번엔 사우스폴을 뺀 이러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리얼로의 P1이라는 차트가 있고 R1 그 좌표를 X1이라고 쓴 거고 여기에서 R1이라는 곳으로 P2라고 하는 차트가 있었고 X2. 물론 예를 들어서 S1을 두 차트로 나누는 방법이 이러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갖다가 들어서 그 얘기는 S1은 아까 지웠지만은
매니폴드의 가장 간단한 이해면서 넌 트리비얼한 가장 이해면서 그 매니폴드를 설명해 주기에 따라서 뭐 다르게 이러한 형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갖다가 안 하고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S1이라는 친구를 갖다가 이러한 친구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어퍼 하프 서클인데 조금 더 내려간 거, 오케이? 그래서 양 적도점을 갖다가 포함해서 조금 더 내려간 친구랑 또 로어 하프 서클인데 조금 더 올라간 거,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는 이러한 U1, U2를 잡으면은 오버래핑 리전이 굉장히 많아. 즉 극점이라는 싱귤러리티만 제외하면 오버래핑 리전이야, 그죠? 그래서 양 극점을 제외한 부분이 다 오버래핑 리전이 돼 버려가지고 소위계는 오버래핑 리전이 무지무지 넓어서 양 극점만 조심하면은 그냥 x1 프라임과 어딨지? 이게 x2가 아니라 x1의 바와 x1을 트랜스폼 시킬 수가 있어. 트랜지션 맵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그에 비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오버래핑 리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떤 맵을 쓸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매니폴드의 예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가 잡은 것이 리얼 매니폴드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locally resembles RN. 그죠? locally resembles RN이면 이것이 그냥 리얼 매니폴드죠. RN, 즉 EN, 유클리드. 리얼 매니폴드. 리얼 매니폴드일 때는 마치 펑크션처럼 리얼이라는 말을 주로 생략하고 매니폴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locally resembles CN, complex space, n-dimensional complex space죠. 그럼 C2만 되더라도 이건 4차원이야. C2가 돼도 4차원.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면 이때는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때는 complex manifold. 그래서 이러한 데다가 또 뭐 조건을 막 가하고 하게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많은 mathematical object들이 나타나게 돼요. 컴플렉스 매니폴드에다가 또 무슨 조건을 가한다. 즉 길이가 그 매니폴드에서 그 각각의 그 로컬 코디네이트들이 길이를 못 만들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길이를 못 정하는 매니폴드가 매니폴드에서 로컬 코디네이트들이 길이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또 길이를 지정할 수 있으면 그 특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이름의 또 매니폴드라는 이름이 뭐 리마니안 매니폴드라든가 그건 이제 수학자 이름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름이 붙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매니폴드만 찾아봐도 굉장히 개념은 많다. 근데 일단은 그 얘기를 하려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벡터 스페이스와 듀얼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시각화되는 것이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 또는 뭐 파이버 번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의 대상들인 친구들을 좀 지피지기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결국은 낯설어서 보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 수학이 아니라 이러한 순수 수학에서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피니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데피니션이 바로 뭐냐면은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오픈셋한테 너 누구라고 물었을 때
그 오픈셋이 자기를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줘서 네가 오픈셋이구나.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끔 디파인을 잘 해줘야 된다. 매스매티션들 사이에서는 시각화를 안 시켜도 디파인이 잘 돼요. 로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속칭 얘기하게 되는 매스매티컬 데피니션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해석학이나 2학년 때 해석학이나 세스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맨날 세오렘, 렘마, 세오렘, 렘마 증명 하다 보니까 그 애브스트랙트에 익숙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퓨어 매스매티션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비주얼라이즈 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보거나 이런 경우처럼 봐야 된다는. 사실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도 매니폴드를 설명할 때는 써먹지만은 이 그러니까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제일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우주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우리 우주는 4차원 평면이 아니라 우리 우주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4차원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자체가 특상대성 이론은 4차원 평면인데, 오케이? 4차원 민콥스키 평면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디지털 생각은 5차원에서 살고 있는 4차원 공면이라는 거지. 어떤 공면이냐? 공 모양으로 생긴. 그래서 그러니까 초구면이 되겠죠. 4차원 4디멘셔널 하이퍼스피어가 되니까 결국 어디에 놓을 수밖에 없어? 민콥스키 5차원에 놓여야 된다. 5차원에 놓여야 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 4차원의 시간, 그 다음에 X, Y, Z랑 어떻게 해? 그 5차원의 해를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시켰어. 그죠? 5차원 공의 북극점에서 5차원 공의 표면을 이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어디야? 4차원이야. 그러면 스테레오그래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를 해볼 수 있냐면은 SN을 속칭 얘기하는 Rn-1으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뭐 인터넷 아마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N상에 여기에 Y1, 2D, YN을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해서 X1, 2도 Xn-1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똑같이 닮음을 이용을 해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시킬 수가 있어. 이게 이제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그냥 S2 정도에서 하나 더 해본다면 연장시켜버리면 되지. S2는 좀 보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돼야 나중에 소위 얘기하는 컴플렉스 매니폴드가 보여지게, 컴플렉스 매니폴드에서 컴플렉스 투 스피어.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죠. 4차원 구니까. 컴플렉스 투 스피어가 돼버리면은 컴플렉스 공이야. 그래서 컴플렉스 투 스피어는 G1의 스퀘어 플러스 G2의 스퀘어 이꼴 1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컴플렉스 투 스피어가 된다는 거지. 그럼 컴플렉스 투 스피어는 유클리디안으로 따지게 되면 실수 보수로 따지면 4디멘셔널 스피어예요. 그죠? 4디멘셔널 스피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을 그냥 컴플렉스를 갖고 갔을 때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얘네들을 그냥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x1의 스퀘어 플러스 2도 x4의 스퀘어 이꼴 1인 컴플렉스 컴비네이션을 쓰니까 2디멘전으로 4D에서 2디멘전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이것을 쿼터니안으로 하게 되면은 1디멘전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쿼터니안 스페이스에서는 유니트 쿼터니안 서클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뭘 쓰느냐에 따라서 수학적인 필드에 수학으로 얘기할 때 리얼을 쓰느냐, 컴플렉스 필드를 쓰느냐, 쿼터니안 필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개수는 낮춰줄 수 있다. 리얼로는 뭐 달라지는 게 없죠. 다 4차원을 묘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탄젠트 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플레인, 그걸 통해서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 들어가는 걸로 하죠.